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예멘의 후티군이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표시로 이스라엘을 오가는 선박을 제지한다면서 홍해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공격을 가하자 글로벌 해운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만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해운사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미디어 보도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한 8척의 선박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해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선적과 소유주가 다 제각각입니다. 후티군이 선박을 공격하자 덴마크의 메르스크와 독일의 하팍 로이드 등 두 글로벌 해운 메이저는 위험을 이유로 홍해 통과 선박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메르스크는 성명을 통해 홍해 남부와 아덴만의 안보 상황이 극도로 위험해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홍해 남부 입구인 밥 엘만뎃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알 자스라호 공격을 당한 하팍 로이드도 성명을 통해 역시 홍해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밥 엘만뎃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고 한쪽은 인도양, 다른 쪽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와 연결됩니다. 이 수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경로이며 전세계 컨테이너 선적의 30%, 전세계 무역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후티군은 지금 물류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물류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반전 여론은 더욱 높아집니다. 후티는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물류 타격 가능성은 홍해뿐만이 아닙니다. 오일의 주요 통로인 페르시아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장악력도 이제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봐야 드론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상당히 보편화돼 억지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밥 엘만뎃 해협이 마비되면 글로벌 해운은 멀리 아프리카를 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 경로라고 해봐야 뻔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북빙양 항로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유리 트루드니에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특사는 북빙양 항로를 통한 교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선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열린 러시아, 중국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북빙양 수로를 통한 화물 회전율이 2023년 연말까지 3,400만 톤을 넘어 2015년보다 9배 증가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5천만 톤 이상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뚜르니에프는 북빙양 항로가 주요 글로벌 무역 통로가 되고 있으며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에 탁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빙양 항로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쇄빙선과 호위선, 위성과 비상기지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리 뚜르니에프는 또 러시아와 중국이 보험 문제 협력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서방이 보험까지 잃게 되면 진짜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북빙양 항로 활성화와 함께 집단 서방이 독식했던 해상보험도 거저 주워먹을 tes입니다. 뚜르니에프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화물주에게 가한 제재 조치도 언급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선박에 대체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빙양 항로는 러시아 북극과 극동지역 전체에 걸치는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의 교통 통로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8년 동안 이 해로를 적극 개발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핵 쇄빙선 함대를 이용한 연중 항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두꺼운 얼음으로 인해 12월부터 5월까지 중단됐던 화물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류만 봐도 국제 패권의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향후 10년간 대규모의 철도 프로젝트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민스크, 보로네즈, 니즈니 노보고로드, 카잔, 예카체린부르크, 로스토프 나도누, 미래는 돈바스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벨라루시의 민스크와 돈바스도 연결된다는 게 주목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향후 10년을 철도를 포함한 대규모 건설, 대규모 프로젝트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망은 이용 강도 측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화물 회전율의 87%, 여객 운송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명이 넘는 승객이 러시아 철도를 이용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벨라루시나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고속철이 아직 없습니다. 그는 우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간의 이동 시간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국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1억 1,100만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고속철이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 기업들이 러시아를 제재한답시고 시장에서 철수해 1,03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한 사실이지만 뉴욕타임즈가 이를 보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발에 총을 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미국 주류 매체가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와 그 서방 후원자들이 러시아에 있는 서구 기업들에게 시장을 떠나도록 설득하고 망신을 주고 제재하려는 노력이 역효과를 내 돈 잘 버는 기업들을 떠리로 러시아 손에 넘겨줬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억 달러 상당의 출국세를 모스크바의 금고에 털어놓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되자 다수의 서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활동가 관리들은 러시아에서 떠나기를 꺼려하는 기업들을 갖가지 수단으로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는 러시아의 수출도 막고 러시아로부터의 원자재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재무보고서를 이용해 러시아 사업장을 매각한 기업들이 총 1,0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또한 최소 12억 5천만 달러의 출국세를 러시아 국가에 넘겼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자산을 매각하려는 서구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위원회의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구조는 종종 현지 구매자들이 저렴한 최저 가격에 해당 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위원회가 미국 전자업체 하니웰이 소유한 공장 매각을 50%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이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내에서 가장 큰 부의 이전을 감독했다면서 타이어, 산업용 코팅 등 수많은 산업이 점점 더 지배적인 러시아 기업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